안녕하세요, 글로벌 모터즈 육동윤입니다. 오늘 만나볼 시승차는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ESB 모델입니다. 국내에서는 가장 큰 차체를 자랑하죠. 길이는 5.7m에 휠 베이스는 3.4m나 됩니다. 너비와 높이는 1.74, 1.73m에 달하는데요. 제 키가 180cm니까 거의 제 키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5.7m라는 차체 길이는 어마어마한 수치죠. 저 같은 사람이 2명이 누워도 넘친다는 겁니다. 카니발을 옆에 세워놔도 귀여워 보일 정도니까요. 이런 차를 풀사이즈 SUV라고 하는데요, 미국에서는 이런 큰 차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도로 사정이나 주차장에 협소해서 이런 큰 차를 운전하기가 되게 불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호하는 차량은 아닌데요, 기름값이나 유지비 등도 상당하니까 웬만큼 돈이 많으시는 분들 아니면 구매 목록에 포함시키지 않는 편입니다. 물론 캐딜락은 부자들이 타는 차입니다. 캐딜락 자체가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거든요. 옛날부터 캐딜락 브랜드는 성공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옛날에 그랜저를 뜨고 성공의 상징이라고 했는데요, 인식의 이미지가 조금 다른 거죠. 어쨌든 미국 차 이야기는 다음 클립편에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시승차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캐딜락 브랜드 자체가 크게 인기가 있는 편이 아닙니다. 자동차를 좋아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CT4나 GT5가 모터스포츠를 통해 좀 유명해지기도 했는데요, 요즘 트렌드가 SUV, 즉 큰 차에 조금 더 선호하는 편이라서요, 국내 라인업들도 큰 차나 SUV 쪽으로 치중되어 있는 편인 것 같습니다. 국내에 판매되고 있는 SUV 모델은 XT4, XT5, XT6 그리고 에스컬레이드가 있습니다. 알파벳 뒤에 있는 숫자로 차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XT4는 준중형, XT5는 중형, 그리고 XT6는 대형급이죠. 그리고 에스컬레이드는 초대형급입니다. 풀사이즈 SUV라고도 하죠. 오늘 시승하는 이 차는 에스컬레이드 모델 중에서도 뒤를 쭉 늘어뜨린 롱휠 베이스 버전입니다. 에스컬레이드 모델은 2021년 국내 출시를 알렸고요, 이 모델은 2022년 이듬해에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모델은 꽤 반응이 좋은 디자인이라 세대가 변경돼도 디자인 변경을 크게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전반적으로 훑어봤을 때 디자인이 꽤 고급스러워졌는데요, 커다란 그릴이 예전부터 쭉 이어오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이미지를 보여주는데요, 이번 5세대 모델은 헤드램프가 조금 더 작아지면서 그릴의 크기가 더 커진 것처럼 보입니다. 트림 모델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럭셔리 트림과 스포츠 트림입니다. 시승차는 스포츠 트림인데요, 럭셔리 트림은 그릴 부분과 휠 부분에 크롬 장식이 훨씬 더 많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고급스러워 보이는 느낌이죠. 반대로 스포츠 트림은 까만색 그릴에 까만색 휠을 써가지고 좀 더 볼드한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시승차는 차체도 검은색이라 마치 에이전트들이 다 타고 다닐 법한 이미지입니다. 인테리어는 꽤 달라진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이 38인치 모니터가 강조되는데요, 실제로 이 모니터가 38인치인 게 아니라 오른쪽 끝에서 왼쪽 끝 하단까지를 길이를 잰 사이즈입니다. 실제로 보는 사이즈는 16인치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모니터 자체는 시인성이 꽤 좋습니다. 설정에서 이것저것 복잡하게 조정하는 것 말고는 쓸만한 기능들도 꽤 있습니다. 화면에서 나오는 전방 카메라는 높인 본닛 때문에 가려지는 시야를 보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기능은 레인지로버에서 오프로드 때 사용하는 기능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레인지로버에서는 차체의 가이드라인을 같이 보여주지만 이 차는 주차의 편의성 때문인지 그냥 카메라를 바깥에서 보여주는 것으로 끝납니다. 디지털 리어브 미러를 사용하는 것도 레인지로버와 비슷합니다. 캐딜락에서 먼저 사용한 기능이긴 하지만 좋아 보이는 쪽은 레인지로버 쪽인 것 같습니다. 화질의 차이도 있긴 있지만 리어뷰 자체가 좀 작은 게 아쉬운 점이기도 합니다. 디지털 계기판으로 돌아오면 내비게이션과 연동돼 AR을 보여주는 모드가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거리뷰를 보여주는데요, 일단 엄청 최첨단 장비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화면만 보고 운전을 할 수 없으니 오히려 운전자의 집중도를 떨어뜨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2열 캡틴 시트는 생각보다 그렇게 널찍한 공간은 아닙니다. 대신 3열과 3열 뒤에 있는 트렁크 공간이 이 차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3열은 성인이 앉아도 될 정도로 공간이 넉넉하고요. 성인이 앉은 상태에서 뒤에 트렁크 공간은 1175리터나 됩니다. 3열을 접어 넣으면 2665리터, 2열과 3열을 모두 접으면 4044리터나 나옵니다. 캐딜락 에스컬레이드는 다른 SUV들보다 차체가 다소 무거운 느낌이지만 주행 느낌은 아주 부드럽습니다. 가속은 저속, 중속, 고속 모두 일관적입니다. 가속을 할 때 묵직하게 나아가는데 품격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괜시리 재미를 보겠다고 속도를 내는 차는 아니라는 거죠. 사실 차가 크니 속도를 내겠다는 생각도 들지 않습니다. 차체 무게가 거의 3톤에 달하니 주행할 때 무게감이 느껴지는 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운전석에서 내려다보는 차의 전방이 매우 커 보입니다. 밖에서 볼 때의 존재감이나 안에서 보는 차체의 존재감도 상당한 편이죠. 차선이 너무 좁아 보이는데 차선을 넘을까 자꾸 불안해지는 것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차선 유지 기능이 있지만 적극적으로 운전자를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크루즈 컨트롤의 경우도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도심 구간에서는 신뢰도가 크지는 않습니다. 대신 고속도로 등 지속적인 주행이 있는 구간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코너링과 핸들링도 부드럽고 안정적인 편입니다. 다만 차체가 커서 좁은 골목 구간이나 차선이 많지 않은 곳에서는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측면이 닿을 수도 있으니까요. 캐딜락 에스컬레이드는 전반적으로 부드럽고 우아하게 주행하면서도 넉넉한 퍼포먼스를 제공합니다. V8 6.2L 가솔린 직분사 자연흡기 엔진을 탑재하고 여기에 10단 자동 변속기가 맞물립니다. 최고 출력은 426마력, 최대 토크는 63.6kgm를 발휘합니다. 형제차인 쉐보레 타호와도 같은 엔진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주행 질감은 둘이 비슷하다는 느낌입니다. 자연흡기 엔진의 10단 자동 변속기 조합은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보통 주행을 하다가 가속 페달에서 팔을 갑자기 떼면 엔진 회전수에 맞춰 차의 속도가 줄어들고 울컥거리는 현상이 나타나기 마련인데 지금 이 파워트레인 구성은 그런 게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무게감도 무게감이지만 자연흡기 엔진의 장점이 드러나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니 승차감도 두말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뒷좌석은 물론 운전석에서도 매우 편안합니다. 실내 공간에서의 정수성도 뛰어난데요. 마치 조용한 세단에 타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플래그십 기암에서 순항한다는 느낌과 마찬가지입니다.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된 것도 승차감에 한몫을 하는 부분입니다. 보통 이 차급에서는 에어 서스펜션 적용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집니다. 에스컬레이드는 앞, 뒤쪽에 모두 에어라이드 어댑티브 서스펜션이라고 부르는 걸 적용했다고 합니다. 전자식으로 제어하는 방식입니다. 뒤에는 독립식 후륜 서스펜션 및 마그네틱 라이드 컨트롤 기능이 적용됐다고 합니다. 자세를 잡아주는데 큰 역할을 하는 기능이죠. 휠 사이즈는 22인치 알로이 휠에 275 50R 사계절용 타이어를 앞뒤에 착용하고 있습니다. 종합하자면 승차감이 매우 좋지만 운전이 그렇게 편하지는 않습니다. 자세는 안정적이지만 움직임이 민첩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성능은 이론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부분이죠. 하지만 고급스러운 주행 질감이나 실내 품질 감성은 직접 느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캐딜락 에스컬레이드를 타봤는데요. 솔직히 차체 크기나 가격 등에서 좀 부담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내 풀사이즈의 SUV로는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말고 포드 익스페디션 그리고 쉐보레 타호가 있습니다. 앞서 두 모델을 타보긴 했는데요. 캐딜락 에스컬레이드는 주행 질감은 좋지만 500mm가 더 긴 차체로 아무래도 운전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가격 차이도 조금 부담입니다. 익스페디션과 타호 같은 경우에는 1억 언저리에 있지만 이 차는 1억 6,500만 원이나 됩니다. 이 가격이면은 편의 사양이 조금 덜하긴 하지만 쉐보레 타호를 사고 BMW 3 시리즈를 사고도 남을 가격입니다. 하지만 이 차는 분명히 돈이 아깝다고 타는 차는 아닙니다. 럭셔리 정점에 있는 모델이라 쉐보레 타호나 익스페디션보다는 랜드로버 레인지로버에 초점을 맞춰서 비교를 해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ESB 모델의 경우 분명히 차체도 크고 운전에 조금 어려움이 있고 주차할 때도 불편하긴 하겠지만 개인 착오가 있는 고객이라면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글로벌 모터즈 국동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